한덕수 대행이 오늘 권한대행으로선 46년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서 그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선을 40일 앞둔 정치권 상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아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를 두고 각 당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박수도 나왔는데 또 무반응의 야유도 나왔거든요. 양당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내용과 상관없는 비아냥과 야유, 조롱이 우리 정치를 망치고 극단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한덕수 대행이 오늘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추경 예산 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민생을 책임져야 할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 추경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다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와 무관한 정치적 이유로 무턱대고 피켓 들고 시위를 하거나 모욕주기, 망신주기성, 야유, 고성, 비아냥 등등으로 국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침 국회 본회의장에 경남에서 초등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광경 아닌가. 저는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비판할 자유와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죠. 이 추가 경정 예산에서 야당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문제다. 예산을 더 증액해달라. 이런 식의 비판이야 민생을 위한 국회에서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오늘의 야당 모습을 보면 그냥 무턱대고 지금 대선 출마론이 번지고 있는 한덕수 대행에게 시비라도 걸어야겠다. 뭔가 흠집이라도 내야겠다. 그게 자기들의 강성 지지층에게 환호를 받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악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예, 오늘 연설에 대한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잘한 건 아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못을 더 많이 한 거에 비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야유하고 좀 잘못된 행동을 한 거를 비판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파면 이후에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거는요, 국정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여당입니까? 여당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를 상대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를 갈라서 지금 상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는데 한쪽 편에 서서 자꾸 정치적인 언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 국회에 정말 협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정연설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협조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감정이 굉장히 서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나는 나대로 시정연설 가서 이걸 내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거야. 당신들이 그러는 건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듯이 연설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게 정말 국회에 협조를 얻으러 간 것인가? 목적이 달랐던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야유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내용도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연설 직후에 우원식 의장이 한대행을 향해서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요청한 다음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라는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우원식 의장이 그 계엄 때 담장 넘은 걸로 화제가 된 이후에 일종의 스타병에 걸린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국회의장은 의장 선출되는 즉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속 정당에 구애받지 말고 양당 사이에 가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당정마저도 무소속으로 하도록 강제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을 늘어놓고 일장 연설하는 것은 뭔가 더 주목을 받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행위인데요. 저럴 거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그냥 당내 스피커로 활동하면 되지. 양당 사이에 어려운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막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에 있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이라는 직책의 무게감과
무소속으로 의장을 강제하게 만드는 본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의장답지 않은 너무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설령 내용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저런 비판을 들어도 마땅하다 동의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의장직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장의 저런 일방적인 모습을 보고 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마음을 열고 의장의 중재에 이제 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보다 자신의 공적인 직책에 우선해야 된다는 점, 그 공직의 무게를 생각하면 우원식 의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 의장의 발언 이후에 국회에서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평론가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국회의장이라는 것은요, 국회 내에 직위 내지는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은 제 정당들을 원만하게 뭐랄까요? 회의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운영되게 하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제 정당이 일종의 본인의 뭐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직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회의장이 저렇게 하신 거는 한쪽 정파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에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지금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 운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별로 없고 본인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이 저와 강도는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면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경선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대인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 입장이 좀 갑자기 바뀐 것 같거든요. 다 바뀌었죠. 예. 기존의 4강에 오른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좀 전향적이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대망론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꽤 꾸준하게 유의미하게 잡히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덕수 대행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한덕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쏠릴 가능성을 다른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경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점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우리가 적극적이다, 열려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낸 만큼 한덕수 대행도 출마를 할 때 김문수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면 내가 출마는 했는데 단일화 경선도 못 해보고 국민의힘의 정당 파워에 그냥 짓눌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 법도 한데, 이제 그 고민은 사실상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각 후보 캠프들의 입장 변화로 인해서 한덕수 후보가 5월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기 이전에 저는 4월 29일 국무회의가 마지막이라고 보고요. 예.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가 D-Day라고 점쳐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독자적인 출마, 권한대행 사퇴와 대선 출마를 밝힐 가능성이 산술적으로는 이런 입장 변화로 조금 더 늘어났다고 점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일화가 있으려면 일단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뭔가 좀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야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듯 안 나오는 듯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계속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파면 이후에 국가가 굉장히 국정 안정을 기하기도 어렵고 무슨 문제, 현안을 해결하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 문제에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매진해야 되실 분이 본인의 거취 문제로, 그것도 뭐 권력을 향한 그 거취 문제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국민의힘 경선, 전당대회 경선을 김을 빼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선 흥행을 가지고는 본선에 진출을 해봐야 본선 경쟁력이 별로 확보가 안 될 거라는 것을 이미 후보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덕수는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예. 여기에서 후보가 된 다음에 경쟁을 해도 충분한 룰 세팅, 그러니까 룰 미팅에서의 협상력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두 번째 단일화 선거, 단일화 경선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흥행을 좀 더 해서 본선 경쟁력을 좀 더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대선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대행이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결단을 내릴 거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국민의힘 주자들이 단일화 기류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빅텐트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한대행이 출마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빅텐트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디데이도 방금 짚어드렸어요. 네. 4월 29일 마지막 국무회의 끝나면 4월 30일부터 국민의힘 경선 후보 발표되는 5월 3일 이전인 5월 2일 예. 이 사흘 안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고요. 안 할 거면 1주, 2주 전에 진즉 선을 그었겠죠. 그런데 외신 인터뷰에서 노코멘트라고 말하고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경선 끝나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어떻게 보면 메인 이벤트로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나와버린다?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너무 큰 패를 끼쳐버리는 셈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빅텐트는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의 단일화 정도일 겁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출신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도 빅텐트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점치지만 예. 제가 정치적 이 경력 통해서 이준석 의원은 그래도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 안 할 겁니다. 단일화.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 하자고 러브콜 보낼수록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의 책임만 키워주는 결과가 될 거거든요. 근데 지난 21대 총선 동탄 선거 결과를 보면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표보다 동탄에서는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갔어요. 21대 총선과 득표율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준석 의원의 완주나 출마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아마 조만간 현실 인식을 하게 된다면 또 냉정한 데이터 분석을 마치게 된다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집중하고 여기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최대한 끌어오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빅텐트 전략이 아닐까 싶고 지금 한덕수 대행 추대위를 만든 분들이 과거 호남이나 민주당 기반 정당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중도보수 연합 빅텐트는 완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대행의 노코멘트 침묵에 좀 묘한 뉘앙스가 있다라고 읽으신 그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한덕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빅텐트의 범위도 좀 짚어주셨거든요. 개혁신당에서는 일단 내란 텐트에 합류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범보수의 빅텐트론 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먼저 출마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아온 관료들은요. 승산이 없는 거는 잘 안 해요. 거의 뭐 확실한 길만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본선 승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서 본선 승리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나온다는 것이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명분도 없고요. 그리고 이 세력이 중도부터 자연 발생으로 생겼으면 할만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세력을 안아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경선이나 본선이 끝난 이후에 자기 세력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세력 없이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자기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결단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빅텐트 부분인데요. 빅텐트는 제가 볼 때는 이 빅텐트를 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몽골 기병이 가다가 잠깐 쉬기 위해서 치는 빅텐트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갈 방향과 목표와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쳐지는 빅텐트는 잠만 자기 위해서 쳐지는 빅텐트 같아요. 왜? 다 같이 바라보고 같이 갈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런 길도 없이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라든가 함께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그런 길과 방향성이 없이 빅텐트가 될 것이냐?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빅텐트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그 기조를 이어서 뭐 탄핵도 잘못됐다, 파면도 잘못됐다 이 기조화에서 만들어진다면은요, 저는 이 대선 이후에 만약에 패배를 해도 그 이후에도 집권 세력에게 내란 동조 세력 척결의 명분을 주는, 다시 말해서 정치 세력을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그런 어떤 빅텐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빅텐트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난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4강전 토론이 오늘 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토론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TV 토론이라는 게요. 예. 아주 결정적인 한 장면이나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 유권자들 인식에 큰 변별력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저도 토론 참 잘하는 편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제 이름으로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네. 예. 이게 뭐 그렇게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진 않아요. 근데 토론이 판도를 바꿨던 건 과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제3의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전국적으로 회자될 만한 이상한 질문이나 이상한 어떤 실수가 나오지만 않으면 변별력은 크게 없는데, 오늘의 토론에서 누가 일정 부분 더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각각 달리 내릴 수 있겠지만 누구 하나가 크게 흔들릴 만한 큰 거 한 방은 없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실 국민의힘 경선은 4강으로 오면서 일반적인 구도가 좀 굳어졌습니다. 복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추격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많은 예상을 뒤엎고 4강 막차 티켓을 잡았기 때문에 이 구도 전체가 크게 출렁이고 흔들리려면 누구 한 사람의 결정적 망언이 나와야 된다. 토론에서 구도가 바뀌려면 누가 토론 잘했다는 걸로는 부족해요. 누가 진짜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적어도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토론을 강점으로 내세우지 않는 김문수 후보 측은 어느 정도 수성, 방어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좀 기대되는 죽음의 조는 내일이죠.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 성공을 바꿔가면서 3시간 동안 내내 두 사람이 맞붙습니다. 토론이 길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큰 거 한 방, 실수나 망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런 변수가 창출되나 안 되나를 좀 지켜보는 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전망일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내일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토론에는 역시 탄핵 책임 그리고 배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돋보였던 거는 역시 한동훈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 역시 토론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은 예. 제가 이제 저희 당 비판을 해야 될 때는 말이 막 꼬여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준비가 덜 되고 망설여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인데, 자기 확신이 있고 준비가 확 된 사람은 말이 굉장히 계속해서 잘 정리가 돼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토론을 보면서 한동훈 후보가 생각이 좀 정리가 돼 있고 자기 소신과 철학이 좀 분명하고 방향성도 좀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 있는 대응들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그 공학적이고 상황에 맞춰서 예. 답변과 어떤 질문을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럽고 수세적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자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가 일제히 호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자, 민주당 텃밭인데 호남 표심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호남 표심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이재명 후보의 대세에는 쭉 이어질 것 같고요. 단 호남의 유권자들이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의 모습이 과거의 우리 민주당의 역사적인 유산,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신에 비해서 그렇게 모범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적인 교훈적인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은 다소 낮은 득표율을 좀 얻고 다른 후보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얻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뭐 큰 흐름은 바꾸지 않겠지만 약간의 교훈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호남에서 충청, 영남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좀 교훈적인 메시지를 기대를 하셨는데 좀 이른바 구대명이 이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반전할 만한 계기가 보이지는 않죠.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 모두 호남과 특별한 지리적 인연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대체할 만한 호남의 상징성 있는 경선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구대명 기조가 깨질 명분이나 동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구대명 기조가 민주당 경선 끝까지 이어지는 게 네. 이재명 전 대표에게 좋은 일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어느 언론도 국민도 민주당 경선에는 큰 관심이 없잖아요. 민주당 경선이 뉴스가 안 되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이 다시금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선이 너무 김 빠진 채로 가는 게 정당의 어떤 건강한 생태를 생각했을 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치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해줘야 나중에 대선 때 본선에서 뭘 맡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무의미한 득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기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전 효과나 원팀 효과도 그만큼 좀 상쇄되고 반감이 되고 있다. 이게 당장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 입장에서는 경선 쉬우니까 마음 편하다 할지 몰라도 본선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은 경선 끝나도 한덕수 대행과의 원샷 단일화 이뤄지면 계속 국민의 눈길을 잡아끌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은 경선 끝나고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고민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경선도 국민 관심을 끄는 정도는 전 아니라고 봐요. 양당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디테일을 이야기하자면 민주당에도 김경수 후보가 굉장히 주장이 약하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차기 정치 구도에 좀 유의미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성향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건강한 관심을 좀 끌기를 바라주겠고요. 두 분 얘기 들어봤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